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반가운 분이 TV 홈닥터를 찾아주셨어요. 언제나 아주 큰 웃음을 선물하는 분이십니다.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는 명품은 없지만 얼굴이 명품인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더, 그죠? 그럼요. 자, 오늘의 건강 가이드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조용욱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 조용욱입니다. 네, 선생님 잘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만 보면 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럼요. 자, 오늘도 명쾌한 설명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희순 씨,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또 네. 얼굴 천재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얼굴 천재가 아니고요. 제 옆에 있는 오지원 씨가 네, 뭐 비할 수가 없죠. 얼굴 천재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하. 그 옆에서 네. 기생충처럼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또 개그맨 분들은 네. 연기할 때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약간 좀 프레스도 있고 네. 긴장감도 있고 네. 뭔가 그런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뭐 강박감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럴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네. 맞아요. 저 신인 때 네. 참 개그 무대에서 네. NG를 내가지고 아. 한 몇 달 동안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선배님은 그런 경험 없으시지 않아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최근도 그렇고 저는 고질병처럼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진짜 머리 아픈데.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도 무대에 서면 떨리고요. 어머. 방송할 때도 사실 떨려요. 지금 떨리세요? 오늘은 안 떨려요. 네. 여유. 근데 사실 박희순 씨는 이제 또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짜는 게 그쵸. 코너를 짜는 게 워낙 스트레스 받는 네. 일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뭐 회사원처럼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는 있지만 또 이겨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떤 일이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고질병 하면 바로 이 증상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두통이에요. 네. 두통. 진짜 사실 두통 한번 안 겪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구의 90%가 한 번쯤은 이 두통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머리 좀 아프네, 뭐 약 하나 먹고 말지 이러지 병원까지 가는 건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영욱 선생님,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2022년도에 대략 한 113만 명의 환자분들이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아까 네. 90%라는 말도 놀랐어요. 100%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0%는 어쨌든 두통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게 저는 또 충격적이기도. 네. 왜냐면 왜냐면 신세가 아닐까요? 잠만 자는 신세가. 어머,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또 반대로 머리가 아파서 우는 거 아닐까요? 걔네들 마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야, 아무리 국민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는 국민 질환, 이 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선생님, 그 두통에도 범위가 있을까요? 뭐 이제 관자놀이가 아파도 뭐 정수리가 아파도 다 두통이라고 부르긴 하잖아요. 네. 먼저 두통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성하고 2차성 두통인데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그 원인 질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2차성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 뇌출혈이라든지 두부 외상, 뇌 종양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성은 말 그대로 그 두통 자체가 병인 경우입니다. 다른 이제 원인 질환이 없이 두통이 발생한 경우를 1차성 두통이고, 보통 우리가 흔하게 두통이라고 얘기하면 이 1차성 두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머리 아픈 두통 경우는 종류가 또 뭐 있을까요? 네. 그 1차성 두통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흔한 경우가. 첫 번째가 이제 긴장성 두통이고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편두통이 또 많아요. 맞아, 한쪽만.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군발성? 네, 그래서 군대인가요? 이것도 꽤 이제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좀 차차 얘기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특별한 좀 원인이 있나요?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한 6시간 스트레스도 정도 네, 스트레스도 되고 지금 두통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자세, 뭐 좋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뭐 근육 긴장되거나 수면 부족도 원인이 네. 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네. 카페인 음료 이런 것도 카페인. 두통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사실 두통이라고 해도 네. 사람마다 아무래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머리가 막 좀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막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또 두통이 있긴 하고 네. 그런 건 또 왜 그럴까요? 그 환자분들마다 오셔서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다 제각각 달라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이제 그 두통의 느낌이 거의 이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확실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진다 그러죠. 아, 그쵸, 그쵸. 네, 머리가 좀 빙빙 돌고 깨진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그 같은데. 또 주종에 따라서 이 술 먹으면 유독 머리 아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두통이 좀 약간 그 강도가 좀 다르죠. 예, 섞어 먹었을 때는 맞아, 진짜 맞아. 아프고 맞아, 맞아. 안 먹었을 때는 좀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이별하고 먹었을 때는 더 아프고. 아, 네, 그렇죠. 아, 많이 이별, 헤어지셨나 봐요? 많이 헤어졌다가 결국엔 결혼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두통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화가 날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받는 호르몬들이 또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네. 두통 양상이 또 다릅니다.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좀 차였을 때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도 그것도 아프고.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차였을 때 많이 더 아플 수 있고 네. 본인이 좀 가해를 했을 때 더 아프실 수도 있고. 연애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두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이런 자극들이 네. 다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빛도 포함되고 냄새, 소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빛이라면은 네. 빛 떴을 때요? 채무 이런 거. 그 머리 아프지. 채무 머리 아프죠. 네, 제일 머리 아프죠, 아프지. 채무가. 독촉 전화. 그 빛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밝은 조명이라든지 네. 밝은 태양빛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두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조명을 좀 오래 받으면 네. 두통이 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조명 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뭐 일이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두통약 먹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별했을 때 타이 땡땡이라고 그 두통약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복용하면은 좀 이별하는데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복용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네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 환자분들마다 잘 듣는 약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듣는데 그 환자분한테만 해당된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으셨어요? 잠시 네.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효과가 있다고 근데 또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발생한 두통 말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으로 생기는 두통 때도 그때는 효과가 없었나요 혹시? 그때도 효과가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일한 효과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잘 받는 거예요 그 약이. 아, 이 약이요?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우황청심땡이 거의 만병통치약이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 어머님은 판피땡이요. 그것도 드세요. 네. 그걸 과다 복용하세요. 뭐가 있으면 다 만병통 감기도 그거 드시고 뭐 관절 이렇게 어디 아플 때 그거 드시고 그래요. 네, 네. 저희 어머님은 숙취해소로 우황청심땡을 드세요. 아, 진짜요? 네. 취해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의학적으로 제가 근데 뭐 저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원한데 사람이 사실은 생각하는 대로 또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근데 사실 두통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걸리는 거잖아요. 아까 뭐 이별 얘기도 하셨지만 이별 뭐 남자만 하고 여자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특별히 두통을 좀 잘 호소하는 연령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전 연령대에 걸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흔한 경우가 청소년하고 청소년요? 청년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 연령대가 네. 10대 후반부터
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때 만남과 이별이 많아서 그런 거 그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수능도 있죠. 네. 뭐 취업도 있고. 그쵸. 예,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뭔가 변화가 너무 많은 시기라 제가 봤을 땐 그런 스트레스가 좀 두통이랑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두통은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는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이 두통이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뭐 진통제 한 번 먹고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만성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또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통이 이제 어느 정도로 지속되면은 이게 만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나요? 아니, 두통이 보통 이제 2주 이상 한 번에 쭉 지속되거나 한 달에 두통이 발생한 날을 따졌을 때 보름 이상이다 그러면은 만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든지 아니면은 띄엄띄엄이더라도 네. 좀 자주 머리가 그렇습니다. 아프면 만성으로 하는군요.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급성 네. 두통이랑 네. 만성 두통 중에 네. 뭐가 더 안 좋아요? 일단 따지자면 만성 두통은 이제 1차성 두통인 경우가 제법 많아요. 만성이요? 근데 급성 두통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급성으로 생기면은 2차성 두통도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곳이 아파서. 그렇죠. 네. 이제 원인 질환으로 뇌출혈이라든지 네네네. 뭐 종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인 질환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통 때문에 뭐 병원까지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꼭 병원에 가야 하는 두통과 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두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들어가세요. 지민 씨 여기 있었네? 선배 오셨어요? 요즘 프로젝트 맡고 나서 많이 바쁘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살림하랴, 애 키우랴, 일하랴. 고생 많아. 정말 직장인들의 이 스트레스는 그럼요.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죠. 왜? 인생 뭐라고 참. 저번부터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쉬엄쉬엄해. 네, 감사해요. 저 스크린 계속 보는 것도 저희 오래 가면 이제 두통이 발생할 수 그쵸. 있거든요. 저기 문서냐 이제 게임이냐에 따라 달라요. 생각보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게임은 견뎌낼 수 있는 두통. 그렇죠. 장시간 할 수 있죠. 게임하면서 머리가 아픈데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또 머리 아픈 거야? 아니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프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조금 아픈 건데 뭐.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나도 금방 끝내고 들어갈게. 그래, 빨리 끝내고 얼른 자. 응, 알았어. 얼른 끝내보자. 머리야. 이 축구에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 역시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으로, 아내로, 엄마로, 1인 3역을 지금 완벽히 해내는 워킹맘의 두통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근데 이분은 왜 머리가 아픈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도 너무 많지. 거기다가 워킹맘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집안일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아이도 신경 써야 되고 당연히 진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잠도 못 자잖아요. 저는 잠을 못 잤을 때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분도 그런 거 아닐까요? 보니까 이제 직장과 가정에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 네. 또 수면 부족, 과로까지 겹쳐서 이제 이런 경우는 긴장성 두통을 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네. 긴장된 상태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애가 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맞아요. 직장에서 또 이 과제가 잘못될까 봐 또 걱정하고 참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이런 영상 속의 워킹맘들 정말 많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통이 일시적이거나 네. 휴식을 취했을 때 금방 가라앉는다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좀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실 정도로 두통이 좀 오래 간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두통약 타이땡땡을 먹잖아요. 또 이거를 네. 평소에 자주 복용하게 되면 좀 이게 혹시 내성이 좀 생기나요, 이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타이땡땡 약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가장 많이 쓰는 두통약인데 이 약 말고도 이 여러 가지 진통제를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내성도 물론 생기고요. 또 약물의 반동성이 또 옵니다. 약물 반동성은 약을 먹을 때는 두통이 가라앉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바로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랑 또 약물을 또 오래 복용하면 약물 과다 복용, 두통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도 두통이 또 오랜 기간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보면은 약 먹거나 괜히 나중에 효과 없어지면 어떻게 걱정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신욕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반신욕. 네, 반신욕 이런 거랑 그다음에 드라마 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머리띠 막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묶고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 건 좀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이 넥타이를 뭐 왜 그런 거 드세요?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건 약간 그냥 그런 뭐 차가운 수건 같은 거 아닌가요? 잠깐만, 넥타이는 네. 술 먹은 다음인가? 아, 그쵸, 그쵸. 네. 아저씨들이 하는 맞아요. 거구나. 어머님들이 집에 많이 넥타이를 메고 누워 남남죠. 계신다는 그래서 아버님 넥타이가. 아하. 네. 그 머리에 끝나고 아이고 하는 거 왜 드라마 보면 아,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있죠.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죠. 예, 그런 거나 뭐 찜질, 네. 뭐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정말 두통에 효과가 있는지 네, 궁금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반신욕이라든지 네. 몸의 긴장을 좀 이완시켜 주는 데는 분명한 도움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띠를 두르는 것도 네. 일부 환자분들한테 긴장성 두통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은 또 이것 자체가 이제 피가 많이 압박이 되고 혈액순환 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편두통이라든지 그런 군발성 두통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두통이 딱 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은 그게 좀 약간 완화되는 효과가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네. 그런 스트레스랑 연관된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두통 발작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두통이 생긴 두통도 오래 갈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뭐 운동이나 저는 뭐 취미나 보드게임 같은 걸좀 좋아하거든요. 하시면은 네, 네. 그런 이제 몸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호르몬이 또 나오게 돼요. 몸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그런 또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두통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남자분들 야동 같은 거 보시면서 네. 예,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아니 스트레스 야동을 보는 건 이제 처음 왜냐면 더 받아. 들어보는 이게 야구- 현실이랑 다르니까 더 받아. 야구 동영상 아, 더 야구. 받아. 네, 현실이랑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예. 그렇죠. 더 받아. 야구 동영상 하이라이트 예, 이런 예, 거. 그런 그런 거 보면 예.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우리 팀이 풀리죠. 이기면은 그럼요. 풀리는데 그렇죠. 또 지면은 또 지면은 더 네. 받아요. 그럴 네.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유 야동 네. 좋죠. 자, 근데 두통약을 복용할 때 혹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하루에 보통 3회 이내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통약을 영양제 먹듯이 일상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너무 자주 드시면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약이든지 너무 이제 과다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이 워킹맘 사연에 이어 이번에는 두통으로 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건강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좋다. 엄마, 어디 불편해? 아니, 아니기는. 엄마 요새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 알아?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잠을 못 자? 왜? 아니, 요새 두통 때문에 도통 잠을 못 자겠네? 심하신가 봐요. 아, 그러네요, 진짜. 왜 그러지? 아니, 잠을 잘 자야지 머리도 좀 괜찮아지지. 엄마 원래 머리가 자주 아프잖아. 그래도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다른 때도 아파? 어떨 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좀 많이 아프기도 하지. 아침에? 응.
일반적으로 저희가 겪는 두통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잠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심각해 보이죠? 네. 엄마,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왜 그렇게 병원을 가기 싫은 걸까요? 특히 어머님들이 두통을 가볍게 여기세요. 아, 네. 지나가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네. 특히 저희 세대 어머님들이 특히 또 그걸 참 그러시죠. 병원 가. 아우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정말. 네, 이 심각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잠을 자다 깰 정도로 두통이 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렇게 머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선생님, 저런 두통은 어떤 두통이에요? 네, 아까 보신 대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요. 잠을 깰 정도로 이제 여러 시간 지속되는 양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머리 한쪽만 아픈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아닙니다. 그 편두통 중에서 한쪽만 아픈 경우가 60에서 70% 정도고요. 네. 양쪽이 다 번갈아서 아프거나 동시에 아픈 경우도 30에서 4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약간 관자놀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네.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뭐 머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보통은 어디가 여기 이제 관자놀이라 그러죠. 네. 눈하고 귀 사이 요 윗부분이 많이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 네. 뭐 정수리나 뒤쪽까지 퍼지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정수리가 아픈 분도 있어요? 네. 아, 진짜? 정수리 아파본 적 있어요? 아파본 적 없는데 이제 네. 곧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수리가 아픈 적이 저는 없어가지고 네. 신기하다. 이제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퍼지기 때문에 네. 이제 머리 전신이 다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나 골이 흔들려. 머리통이 막 아파, 막 뇌가 아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막 흔들리는 것 같다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또 편두통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온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편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2배 이상 잘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말씀대로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큰데요. 네.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이 변화가 심할 때 두통이 잘 옵니다. 그래서 뭐 생리 주기라든지 네. 임신 폐경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진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네, 그렇네요. 우리 이 TV 홈닥터 하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잘 걸리는 병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네. 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좀 더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얘기할 때마다 뭐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 이런 멘트 한번 편집해서 보여주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오, 진짜요? 생깁니다.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그래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 조심하자 우리. 조심해야 돼. 긴장성 두통과 또 비교했을 때 통증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편두통이 강도가 훨씬 심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긴장성 두통과 구분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나요, 근데? 네, 증상을 보면 긴장성 두통은 약간 두피가 눌리거나 쪼이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거기에 반해서 그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욱신욱신 거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두통 때는 이제 구역질, 구토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광과민성하고 소음과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이나 소음 이런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작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강릉에 살잖아요. 강릉이 약간 그래도 자연환경 속에 있다가 오랜만에 서울 가서 백화점 같은 데나 사람 많은 데 가면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소음도 들리고 빛도 나고 그런 증상들도 병원에 가야 되나요? 그게 일상으로 자주 생기고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면 병원을 찾는 게 좋겠고요. 어쩌다가 가끔씩 생기는 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게 두통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는 머리가 좀 아픈 날은 가끔 이렇게 별이 보여요. 왜 별 보이는 거 아시죠? 진짜요? 보여보시죠. 그게 뭐 맞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리랑치 당했을 때 뒤에서 뽁 하면 별 보이면서 이렇게 돼. 저는 그냥 가만히 소파에 있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반짝반짝해요? 정말 막 별이 이렇게 막 그건 약간 반짝반짝하는데 저혈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거나 이럴 때
그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심하게 떨어지면은 졸도를 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데. 졸도도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진짜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졸도하고 이제 실신한다 그러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심장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쪽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심장, 부정맥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마찬가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보세요. 혼자 사는데 집에서 저는- 절도해봐. 그럼 어떡해. 근데 뭐 졸도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뭐 아니 이제 그렇게 혼자 큰-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은 가서 이제 심장 진단을 네. 지금 이제 올 11월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걱정되네. 심장이 쿵쾅쿵쾅 뛰네요. 아 걱정돼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일 안부전화 한 번씩 해야겠어요. 살아있는지.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몰라. 네. 가끔 그냥 네. 찾아와 주세요. 찾아 네. 띵동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 또 어떤 두통이 발생했을 때 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데? 갑자기? 어머.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머리가 많이 아파? 머리가 막 찌르는 것 같고 눈도 아픈 것 같아. 맞아요, 눈이 아 아파요. 맞아. 저런 경험이 한 번씩 있잖아요. 네. 좀 괜찮아?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네. 병원에 가볼까? 아니야. 약 먹었으니까 조금만 더 쉬어볼게. 이제 날이 진짜 선선해진 것 같아. 올 여름은 진짜 너무 더웠다. 그러니까. 왜 그래? 괜찮아? 또 머리가 또? 이번에도 눈이 아파? 이게 한쪽만 아파. 한쪽만 아프다고? 진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에 좀 가보자. 저는 요즘 해야겠다. 눈이 아픈 경험을 좀 많이 나 하긴 좀 하거든요. 걸어봐. 괜찮아? 네, 두통은 물론이고 이 눈 통증까지 호소하는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 이 두통이 시력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 1차성 두통에는 시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두통 중에서 눈 주위 통증이라든지 충혈 뭐 이런 거랑 연관된 두통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보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막 한쪽만 아프다 그러고 이쪽만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편두통인가요? 무슨 두통이죠? 편두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환자분 보면 이제 눈 주위 통증도 있고 네. 그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자꾸 반복이 돼요. 그리고 심각한 두통이 이렇게 생기는 건 봐서는 군발성 두통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발성 두통. 보통 이제 군발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군대에 있을 때 걸리는 뭐 두통 이런 거 아닌가요? 군대 가면 머리 아픈 그런 거. 군발성 두통. 네. 입대하시나?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네. 약간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기도 해요. 진짜요? 네. 뭔데요? 네, 군발은 사실상 뜻은 네. 영어로 클러스터고 군집, 무리, 집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기간에 두통 발작이 이제 계속해서 무리를 져서 여러 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편두통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편두통은 보통 이제 뭐 한 번 아프면은 여러 시간, 수시간 지속이 될 수는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 4일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뭐 한 달에 몇 번 아프세요 물어보면은 한 달에 일상으로 뭐 3번, 뭐 5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군발성 두통 특징은 기간 내내 매일 아파요.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편두통은 누군가 망치로 와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서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와서 망치로 때리고 같은 가는 놈이? 거예요. 네, 같은 놈이 계속 나쁜 가는데 놈. 네. 한 명이에요. 네.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군발성 두통은 그게 여러 명이에요. 집단으로 여러 명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 여러 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한 2~3시간 정도 계속 아팠다가 또 나을만 하면 또 다른 애가 와서 또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6주에서 12주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이제 견뎌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일반적인 진통제를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보통 그리고 남자에서 좀 더 많아요. 네, 편두통과는 다르게 눈이 들어서 남성에서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좀 눈통증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아, 그 이거는- 노안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백내장. 네. 아이고 백내장이라뇨. 해야 돼. 너무- 우리가 해야 될 나이야. 검사해야 되나요? 백내장.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제가 그 느낌을 표현해드리자면 이 압력으로 인해 약간 눈이 아픈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나요? 이제 편두통이나 이제 특히 군발 두통은 눈 주위 통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자율신경계 이상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먼저 눈이 아프시면 네. 먼저 이제 안과도 한번 방문하셔서 네, 녹내장이라든지 안과 질환들이 있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군발 두통, 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원인이 있는 건가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신경 구조 중에서 시상하부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쪽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자율신경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증상 말고도 또 어떤 딱히 특징되는 증상이 있을까요? 자율신경 증상들이 뚜렷합니다. 편두통과는 달리. 그래서 자율신경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혈압 조절도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 뭐 체온 조절, 그다음에 땀을 발한이라 그러죠. 네. 이런 거를 조절을 하거든요. 소화기관도 그런데 장애가 오기 때문에 눈 부위 아픈 부위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충혈이 잘 돼요. 그러면서 아픈 부위에 얼굴 한쪽만 또 땀이 나기도 해요. 땀이 한쪽만 땀이 나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긴장성 두통, 뭐 편두통, 또 군발 두통 외에 또 병원을 찾아야 하는 두통 증상들이 또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자가 치료를 하시면 안 되는 병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포진으로 생기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그러면 피부 이제 수포가 잡히는 병으로 시작을 한다고 알고 계신데 피부에 염증 오기 전에 신경에 먼저 염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병변 없이 두통 발작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단순 두통인 줄 알고 대상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좀 늦어지는데 병원을 좀 일찍 오시면은 이제 수포가 없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열을 동반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심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두통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뇌수막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질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좀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두통쯤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통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죠. 두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다운의 팩트체크 빠밤. 네, 이제 혼자 하기로 했어요. 네네. 네. 자연스럽습니다. 예, 빠밤. 네, 우리 선생님께서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두통은 유전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편두통은 유전이다. 네. 보통 이제 대머리는 유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편두통까지 유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는 X입니다. 네. X. 네네네. 네네. 저는 왠지 좀 유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편두통이 심하신데 저희 남편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히 유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유전이죠. 네. 어쩐지. 100% 유전은 아니고요. 예. 그 유전적 소인이 있는 두통이 편두통하고 군발성 두통은 유전적 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60%,
군발 두통은 한 대략 한 20% 정도가 가족 내 환자가 있는 경우에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좀 편두통이 심하시면 부모님 약도 드리고 자기도 먹고 좀 같이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 외에 좀 예민한 사람이 좀 더 두통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성격이 좀 예민하면. 근데 그게 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성격을 좀 받으면 혹시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유전이 아니어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 공유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세 미만. 아까 청소년과 청년이 두통이 많다고 하셨는데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두통은 과연 진짜 두통일까요? 아니면 꾀병일까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네. 10세 미만 때 많이 머리가 아프다고 네, 부모님께 얘기를 했고 부모님과 그걸로 많이 좀 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쉬고 싶어요. 오늘은 네, 숙제는 나중에 할게요. 네, 이번 방학에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10세 미만에 많이 머리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병일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아프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럼 진짜 아팠던 게 아닌데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한 8대 2 정도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꾀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머리가 아프다와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협상하기 좋은. 네. 학교를 오늘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목이 너무 아프고 감기를 내가 전염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런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꾀병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군요. 저는 좀 꾀병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게 지금 아까 편두통 유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애기도 편두통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애가 아프다 그러면은 신경이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입니다. 진짜 아픈 거군요. 진짜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죠. 10세 미만에도 두통이 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업이라든지 놀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편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막 신생아가 두통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진짜 궁금한데 신생아도 머리가 아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랜슬레이터는 아직 발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말을 해야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아들은 2차성 두통도 의심은 좀 해봐야 돼요. 두통이 정말로 좀 오랜 기간 심하게 발생한다면은 선천적인 혈관기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 같은 게 또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꾀병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반복적으로 아프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꾀병이라고 했던 부모님도 지금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럴 뭐요? 때는 병원을 가자 그러면 아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나 갑자기 괜찮아. 주사 맞자. 예를 들어 나은 것 같아 엄마. 바로.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좀 진짜 좀 심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씻은 듯이 나버리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10세 미만의 아이들 머리 아프다고 하면 조금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통은 비만보다 저체중인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면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이건 되게 머리가 아픈 사연이네요. 두통이 지금 막 오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제 뭐 시켰을 때 뭐 피자 배달 시키잖아요. 안 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현기증 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뭐 비만이고 마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오히려 마른 사람보다 좀 과체중이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살쪄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좀 마르신 편이잖아요. 두통 있으세요? 저도 가끔 두통이 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X. 저체중이라고 두통이 더 많이 오는 건 아니군요. 일단 비만 환자분들은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해서
아무래도 두통이 정상 체중보다는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저체중, 심하게 마르신 분들도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런 뭐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두통이 또 일반인보다는 잘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먹고 바로 자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던데. 어? 두통 오죠? 먹고 바로 자면? 많이 드셨나 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소화시킬 때에도 네. 우리가 몸은 잠들어도 네. 우리 생체 소화기관은 그쵸.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그런 데에서도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뭘 드시고 주무셨어요? 두통이 보통 이제 뭐 닭발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바로 잠들어 버리면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 맥주를 얼마나 드셨죠? 네. 만. 3000cc 말고.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스트레스 풀려고 야식을 드셨는데 약간 네.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김다운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두통의 종류와 또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두통인 줄 알았다가 다른 진단을 받았다는 또 건강 사연이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왜? 잠을 좀 잘못 잤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뒷목이 막 뻣뻣해지는 것 같아. 아니 뒷목에 또 말썽이야. 또 지난번에는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며칠 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니까. 제가 사실 몇 달 정도 저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약은 먹었니? 먹었지. 아니 근데 이게 또 약을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프고 그런다니까. 지금은 좀 어때? 지금? 응. 요 며칠은 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째 조금 증상이 불안하다. 다른 데는 아픈 데 없고? 다른데? 나 사실 얼마 전에도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엄마 나 또 얘기하니까 머리 아파. 머리가 또 아파? 어쩌냐? 아니 이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막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니까. 아이고. 자, 이 뭐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심한 두통, 무엇 때문일까요? 두통이 없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듯이 오고 망치로 때리는 듯하시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은 일단은 그 2차성 두통으로 뇌동맥류도 의심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라는 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그러니까 뇌혈관 중에서 심장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맥 혈관 벽이 일부가 약해져서 이렇게 확장되는, 이렇게 풍선처럼 커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터지면은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무서워요. 뒷목 잡는 게 약간 그런 뇌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마찬가지 뇌출혈을 의심하는 여러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경부강직이라 그래서 뒷목이 상당히 뻣뻣해져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하고도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경험 있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한 올 초까지 목이 너무 뻣뻣해서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잠을 잘못 자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이완제나 이런 주사 약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완화가 안 돼서 근데 사실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목이 뻐근해서. 목이 너무 뻐근하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뭐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아는 한의원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어혈한다고 하죠. 피를 이제 뒤를 다 쫙 뽑아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완화가 되고 이게 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토니 씨 이러다가 뇌 터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뇌 터져요.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완전 진지하게 하신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뇌 터져요 이러시면서 꼭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좀 식습관도 고치고 하셔라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네. 좀 무서웠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내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간 내동맥류 소견이 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꽈리가 보인다라고 그래갖고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큰 병원을 예약했는데 이게 진료가 엄청 밀리다 보니까 한 달 반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죠. 이건 어떤 병이고 그래서 제가 막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계속 다각도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동맥류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다행히 너무 한 달 반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서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운동도 해야 되겠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겠고 그런 약간 경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 꽈리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꽈리가 이 뇌에 이렇게 좀 그 MRI 보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뇌 동맥류로 판단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소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꽈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동그란 모양으로, 모양이 좀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꽈리 모양으로. 그래서 혈관이 꽈리다 하면은 아마 뇌동맥류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뇌동맥류가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위치도 제각각이지만은 그 사이즈도 작은 건 2, 3mm서부터 이제 2.5cm 넘어가는 건 거대 뇌동맥류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경우까지가 있는데 보통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한 2mm, 3mm 이런 작은 거는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거든요. 저도 사진들을 회전을 해서 하면 또 감춰져 있어요. 혈관 사이사이에 구석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는 혈관경이 아니라 혈관 팽윤인 경우도 있습니다. 팽대부 혹은 팽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혈관경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좀 감별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니 뇌동맥류를 그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이게 시한폭탄도 터지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동맥류도 터지기 전에는 거의 아무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터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터졌는데 멋질 않아요, 출혈이.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타임이 있죠. 그래서 병원 내원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이고. 미리미리 진짜 검진을 자주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터졌는데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목적은 이게 한번 터졌다가 멈춘 상태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출혈을 막기 위한 노력, 그런 게 바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이 뻣뻣하다 보니까 사실 신경외과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정형외과를 계속 가서 뭐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목이 뻣뻣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음에 혹시 이제 목이 뻣뻣하거나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목이 지금 뒷목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빨리 신경외과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머리에 시한폭탄을 들고 다닐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피를 뽑아서 괜찮고 운동해서 괜찮은 거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뇌동맥류가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1% 정도 됩니다. 무증상 뇌동맥류가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위험 신호들이 나타난다면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한다,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진짜 신경외과를 가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저도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생각만 해도 다 무서운 얘기인데 이 뇌동맥류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혈관벽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면서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혈압이 높다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흡연 이런 게 영향이 좀 밀접하게 있습니다. 역시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술은 괜찮아요?
술도 이제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반동의 문제거든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뇌압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은 약해진 혈관벽이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제 술과 담배를 다 하는 사람은 어떡해? 왕창 늘려졌다가 다시 확 좁아졌다 막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술하고 담배하고 혼자 살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고독사하기 딱 좋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제가 어떻게 했겠죠. 빨리 병원에 가시란 말이에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시든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뇌동맥류의 증상은 어떤가요? 혹시 뭐 두통과 어지러움 뿐인지.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는 뇌출혈이 오기 때문에 물론 심한 두통도 오기 마련이고 또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신경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신경학적 증상으로 의식도 떨어질 수 있고 편마비라 그래서 팔다리 마비라든지 이제 구토 증상 혹은 이제 앞이 안 보이거나 이런 이제 시야 장애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려면 네. 일단 터지기 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데 네. 이 혈관이 좀 아까 거대 뇌동맥류 얘기도 나왔는데 혈관기형이 작을 때는 사실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혈관기형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시신경도 있고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 터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혹은 동공이 한쪽만 이렇게 확대돼서 동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요? 네, 한쪽만. 그래서 그런 증상이 보이면 혹시 뇌동맥류가 이제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서 터지기 직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유전되나요? 그렇죠. 유전적 소인이 큰 병이고 혈관벽이 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내가 누가 있다면 가족내 발병이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진단을 받으시면 저는 이제 일가족을 다 해보시라 그래요. 검사를 해보면 또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뭐 아드님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만큼 가족 내 발병이 많습니다. 와, 사실 뭐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 뭐 정말 큰 일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병원에 오신 분들은 일단 한번 파열이 됐다가 멈춘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재출혈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지만은 병원에 그래도 신속하게 빨리 오신다면은 적절한 치료,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고 시술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개도술이라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혈관을 찾아서 클립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즘은 수술 대신에 혈관 내 시술이라 그래서 다리 혈관 내로 머리를 열지 않고 스텐트랑 비슷하죠. 스텐트는 이제 혈관을 넓히는 거고 요거는 코일이라 그래요. 코일 색전술. 그래서 뇌동맥류 안에 들어가서 꽈리 안에 들어가서 코일로 점차 채우는 겁니다. 메꿔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다리에서 어떻게 머리까지 가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 뇌동맥류도 좀 골든 타임이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된다는 면에서는 골든 타임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왜 뇌졸중 중에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병이 뇌경색인데 막힌 동안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뇌로. 그러니까 빨리 뚫어줘야 되잖아요. 네. 빨리 뚫지 않으면은 이제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골든 타임이 보통 4.5시간. 4.5시간. 늦어도 6시간 이내에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뇌동맥류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터졌다가 멈췄는데 이게 1시간 안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루 지나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 번 터졌는데 한 달간 안 터져요. 수술을 안 했는데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이제 안 터지는 분이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지만 뭐 혈류가 차단돼서 뇌 손상이 막 오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재출혈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신속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 뇌동맥류가 그렇게 좀
급하게 터져가지고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좀 예방을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내분ник류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에 해당하는 분일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건강검진 때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이제 원인 질환들이 또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흡연. 네. 흡연이 여러 번 강조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항상 금연이 첫 번째입니다. 이 혈관을 이게 좁게 만들죠, 흡연이. 그렇죠. 이제 혈관이 약해지게 만들죠. 약해지게. 그러니까 좀 비유를 드리자면 흡연을 하시면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 내로 많이 들어가서 네. 혈관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상처를 내듯이 혈관 내부에 상처를 자꾸 만들면은 딱지가 생기잖아요. 네. 딱지가 앉았다 아물면서 두꺼워지면 막힐 수가 있고 상처가 좀 깊어지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혈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흡연이 제일 안 좋습니다. 담배 진짜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듣고 계시죠, 토니 씨? 네? 뭐 항상 듣는 말이죠. 네. 네. 흡연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듣는 말인데 참 인간은 나약해요. 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 뭐 뇌동맥류와 또 더불어 두통을 좀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이런 부분이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뭐 몸에 좋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90%가 경험한 이 국민질환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누구나 흔히 겪는 질환인 만큼 또 그동안 좀 두통을 얕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작은 두통도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관리도 좀 하시고 병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남편한테 오늘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아내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박희순 씨는 네. 어떠셨습니까?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 나와서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요 시원하게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조영욱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인데요. 너무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좀 위험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늘 좋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택,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